안녕하십니까, 선수입니다. 이어서 정력, 그러면 정은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정력하면 좀 그러죠. 근데 정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인 정액을 우리가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물을 생성하는 음과 양의 기운, 그걸 정이라고 하는데, 정력에는, 힘에는 생산하는 힘과 또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힘과 정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힘을 두 가지를 우리가 정력이라고 그래요. 정력체 했을 때 그런 결국은 콩팥 신장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될까 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찔레나무 영실이라고 그래요. 찔레나무 열매, 그리고 토사자 새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열매, 구기자 열매, 그 다음 수양매, 뱀무, 지부자, 아까 말씀드렸죠. 뎁사리, 하수오, 백수오, 라마, 박주가리를 라마라고 합니다. 대게, 엉겅퀴, 녹수초, 녹채초라고도 하고, 노루발풀, 그럼 한련초, 그 이외에도 지장보살, 호랑가시나무 열매, 산딸기, 그 다음 두릅나무, 산수유, 쥐똥나무 열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나무 종류로만 설명을 드리랍니다. 찔레나무 열매를, 이 열매 달리는 열매를 영실이라고 하는데, 이 찔레나무 열매를 제가 권하고 싶은 열매는 이 찔레나무 열매예요. 왜? 노인의 불면증, 노인성 불면증, 노인성 건망증, 노인성 항피로, 노인성 성기능 감퇴, 그리고 뇌기능 향상, 노인 소변 분리, 그럼 전신 부종, 그리고 꿈이 많고 피로할 때 이 찔레나무 열매를, 빨강이 달리죠. 겨울에 보면 그 찔레나무 열매를 따다가 말려서 물 끓여서 차로 마시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새삼은 맵꽃가루 신기능 허약, 쉽게 말해서 맵꽃가루 새삼, 이 새삼의 꽃인데, 꽃이 겨울 가을 되면 이 열매가 맺어요. 파달보다는 조금 적고, 파달보다는 조금 적으면서도 그 이상 커요. 그리고 실새삼은 더 적죠. 근데 이 새삼이 신기능 허약으로 발기가 안 되고 허리가 아프면서 유뇨나 유정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새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비기능 장애로, 소화기능 장애, 특히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소갈증에는 이 새삼 열매가 굉장히 좋아요. 골다공증, 거기에 새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구기자는 진도 구기자 해가지고, 진도 구기자가 유명하죠. 근데 그 구기자는 흔히들 많이 보시죠. 이게 모습이 뭔 모습이에요? 가지과예요. 가지과. 이 구기자가 소염, 해열, 강장, 당뇨, 간, 보간, 양사, 성생활이라고 하는데, 양사가 뭡니까? 본초 강목에 한 노인이 구기자를 먹고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걸어다니는데, 젊은이보다 더 잘 걸어다니고, 그런 걸어다니고 행동하는 것이 젊은이보다
젊은이보다 더 빠르고 백발이 다시 거무지면서 빠진 이빨이 다시 나더라 하는 게 이 구기자 열매예요. 그래서 이 구기자 열매가 먹고 성생활, 양사, 성생활을 하는데 그때도 성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본초 강목에. 그래서 제가 구기자를 권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그 다음 천종초라, 봄에 채취한 어린 잎이나 나무를 천종초라고 그래요. 근데 밥에 쪄서도 먹고 된장국 끓여서도 먹고 그래요. 이른 봄에 이 잎 자체를 뜯어다가 나물로 해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여름에 채취하는 것을 장생초라고 그러죠. 장생초는 차, 여름에 채취하는 꽃, 장생초는 여름에 이 구기자가 열리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을 장생초라는데 여름에 채취한 꽃은 우리가 차로 마시든가 차로 마시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얼굴색이 좋아지고 피를 막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지방, 간, 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에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기자는 가을 열매로 해서 먹을 수 있고 지골피는 이 뿌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겨울에 뿌리를 캐서 먹으면 이 아까 말씀드린 소염, 해열, 강장, 당뇨, 보관, 양사에 좋다 그래요. 그 다음 뱀무. 뱀무는 수양매라고 그러는데 신기능 저하의 발기부전, 콩팥 기능이에요. 그 다음 허약성 해수, 허약성 정신불안,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고 무거우며 잠 못 이루는 증상, 그리고 부인의 생리불순과 하복통에 이 뱀무, 수양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수오. 하수오, 마디풀가예요. 이게 마디풀가고 다음에 나오는 백수호가 있어요. 백수호는 박주가리 과예요. 과 자체가 틀려요. 하수호하고 박주가리하고는. 이 하수호는 마디풀가로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 꽃 피고 나면 열매도 조그만해요. 근데 백수호는 이게 열매예요. 거시같이 생겼죠. 저 장식품 신혼 부부들 이불에 가고 놀이기 할 때 장식품 같이 생겼어요. 그 놀이기 같이 생긴 이 안에 하얀 열매가 씨가 있어요. 이 씨가 바람에 날라서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죠. 이 박주가리하고 그 하수호하고는 마디풀가니까 과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수호는 머리털이 일찍 휘어지고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연약해지는 증상과 유정, 종기, 결핵성 림프 전염에 하수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주가리는 이 큰 조롱이라 해서 백수호는 보혈 강장제, 흰머리를 검게 하고 성신경을 자극한다. 노인성 변비, 병우 허약, 사지 관절 무력 통통에 사용한다. 이 또 백수호하고 박주가리라고 있어요. 또 박주가리는 라마라고 하는데 라마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이 달려있는 모습이. 그런데 이 박주가리는 달려있는 이 열매가 울퉁불퉁하면서 좀 거칠어요. 그런데 이 백수호는 달려있는 열매가 맨드라니 해서 좀 거칠지 않고 여성답고 그 크기가 라마, 박주가리보다는 더 적어요. 적고 잎 자체도 하트 모양이고 아까 말씀드린 라마는 하트 모양인데 더 거칠어요. 그리고 이 큰 조롱은 이 백수호는
야산, 우리 전 산에 많이 자생을 해요. 자생을 하고 이 아까 말씀드리는 이 박주가리하고 같이 서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셔서 혹시 이게 박주가리다냐, 이 하수어다냐, 이 구분하실 때는 이 열매를 보고 식물 잎을 보고 구분하시면 좋아요. 큰 조롱, 백수호는 박주가리가로 보혈 강장제이면서 흰머리를 검게 하고 성신경을 자극한다. 그 다음 노인성 변비, 병우, 허약, 사지, 관절, 무력, 통통에 사용한다. 그 다음 이 박주가리하고 라마, 이건 제가 산에 가서 구원할 식물이에요. 예, 박주가리, 신체 허약의 발기부전과 발기부전을 음양각이라고 해서 삼지구엽초가 있어요. 삼지구엽초하고 섞어서 먹으면 이 정력제로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허약성 대하, 유주 분비 부족, 종기나 뱀 물렸을 때 이 사용하는데 이게 자르면 하얀 찐이 나와요. 이 찐 가지고 뱀 물리는데 종기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노루발풀,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소나무 숲에 흔히 노루발풀 흔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노루발같이 생겼다고 해서 노루발풀, 녹수초, 녹제초, 녹제는 노루발같이 생겼다 녹제초고, 사슴이 먹으면 사슴 생명력이 아주 장수한다고 해서 노루발풀이라고 그러는데, 과다 성관계로 허리 아픈 증상과 발기계력이 쇠약됐을 때 두충하고 섞어서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풍습성 사지마비 동통, 근육과 골격의 연약증이라든가 오랜 해수, 허기침, 고혈압, 요도염, 관절 동통, 지혈작용에 노루발풀을 사용해요. 이거 소나무 숲에 가면 흔히 많이 있어요. 겨울에도 이게 상록수라, 상록식물이라 이 겨울에도 죽지를 않아요. 낙엽수가 아닙니다. 다음 한련초. 한련초는 이 식물은 그저 논밭에 가면 흔히 잡초로 해서 무성이 많이 자라요. 근데 예, 우리가 그저 많이 자라는 이 한련초를 많이 뽑은데 이유를 모르고 했지만 옛날에는 이 잎을 자르면 이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이 안에서 검은이 진액이 나와요. 검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검게 나오는 진액을 모발을 검게 만든다 해서 머리에다가 많이 염색제로도 사용하고 머리에다가 모발 성장 촉진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발랐어요. 이 한련초는 국화과예요.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국화과 전번에 말씀드리는 국화과, 해바라기 모양같이 생기는 건 전부 국화과라고 그랬죠. 그 국화과이기 때문에 먹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한련초는 간신음허로 머리가 어지럽고 물체가 흐리되게 보이며 머리카락이 희고 허리,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에 이 한련초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각종 출혈 증상에 사용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피부염에도 이 한련초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줄기가 꺾으면 검은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줄기를 이거 말고 다른 식물을 꺾으면 노란 진액이 나온 것도 있죠. 그건 애기동풀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독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애기동풀은 약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식물들은 독성이 있는 식물은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또 줄기를 꺾었을 때 산에 가서 여기 나물이다냐, 꼭 다른 뭐 나물같이 생겼어요.
나무를 하냐. 그리고 이름 자체가 피나물이라 또 나물인 줄 알고 꺾으면 안 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식물이 있는데 그걸 꺾어보면 빨간색이 나와요. 피나물. 그 피색으로 나오는 거. 그걸 피나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독초기 때문에 그걸 꺾어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식물에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미변점도 많고 아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 합니다. 이로써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